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1년 1월 1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년도 신축년 소띠의 해라고 합니다. 그 소처럼 그야말로 우직하게 성실하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현 정부 여당의 잘못된 실정을 바로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97일 후인 4월 9일 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두 개 도시 아니겠어요? 이 두 개 도시의 기관장을 뽑는 선거가 있어요.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당에서는 본래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선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준 선거가 아니라 여당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선거이고, 이 본인들이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 당헌 당규였어요.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네가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허물어버려요. 이게 도대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고서 명문상으로 당원 투표를 합니다. 이 당원 투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선거는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 아닌 한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절체절명의 운명이 걸려있는 선거다. 왜냐하면 바로 1년 후에 대선이 있게 되잖아요. 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바로 이번 재보궐선거입니다.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요, 혁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민주국가에서 민주적인 혁명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평화적 선거를 통해서 이뤄내는 것이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9일 재보궐선거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느냐의 갈림길이다. 단순한 후보를 고르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살아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대로 죽을 것이냐, 요거를 결정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인물면에서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헌법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되는 후보에게 저는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반드시 살려내는 이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022년 그야말로 정권 교체의 대망을 이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저의 하나의 생각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언론에서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했구만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모두. 그래서 조선일보가 아주 대대적으로 또 이 보도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대권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보면요, 조선일보는 칸타나 코리아,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 같이 의뢰했어요. 어디에다 의뢰냐면 칸타 코리아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인데, 이 핸드폰 조사율이 8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이 방법은 상당히 정확하다. 즉 민심의 반영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선 주자 적합도 면에서 보면 1등 이재명 18.2, 이낙연 16.2, 윤석열 15.15 이렇게 해서 결국은 15.1입니다. 그래서 3명의 3강 구도가 형성됐다. 그동안에는요, 1강 2중이다, 뭐 1강 2강 1중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 TV조선과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는 3강 구도가 들어섰다. 왜 3강 구도냐면 전부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18.2, 16.2, 15.1. 이것이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입니다. 그러면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민주당 진영이 2명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제1야당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은 15.1이지만은 현직 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직 총장이 대선 주자율 3등 안에 들었다. 이 얘기는 그만큼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 국정 전반에 대한 실망, 즉 이 반문재인 이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 여당에 대한 이 반성을 요구하는 민심의 함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여기도 또 국민의힘이 아니네요. 홍준표 5.5입니다. 그 다음에 오세훈 3.4.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0.1입니다. 자,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대선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현 정권에 힘을 몰아줘 가지고 현 정권의 정권 유지론, 안정론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느냐, 여기에 관해서는 아니다, 정권 바꿔야 돼, 이것이 49.9, 아니야 그냥 여당이 계속해야 돼, 이것은 34.8입니다. 자, 이러한 정권 교체와 이 정권 그대로 유지와 관련해서 보수층에서는 76.4%가 반드시 바꿔야 돼, 아니야 진보층에서는 65.3%가 그냥 유지해야 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이 한국갤럽에서 지난 12월 초에 조사한 걸 보면 정권 교체가 44, 유지가 41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 칸타코리아하고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보수 쪽과 진보 쪽에 각각 교체와 유지 쪽으로 딱 돼 있잖아요. 그럼 중도층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도층은 교체가 압도적으로 20% 정도나 높아요. 50.4, 아니야 그냥 유지하자고, 이것은 3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중도층에 있는 우리 국민들 절반 이상이 이 문재인 정권 못 해먹겠다, 바꿔보자. 야말 옛날에 한참 70년 80년대 그랬잖아요. 잘 살아보자, 바꿔보자, 얘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중도층도 확실하게 등을 돌렸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 여부와 관련해서 이 연령별로 보면요, 40대를 대여한 전 연령층이 정권 교체해야 돼, 이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호남을 빼놓은 전 지역이 정권 교체를 하자, 이렇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정권 교체하자는 것은 28.7%이고 그 다음에 유지하자는 쪽은 53.2%인데요. 이것은 호남에서도 상당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호남 지역 하면 여당, 민주당 찬성률이 거의 뭐 90% 가까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85%, 90%, 90% 이상. 그런데 교체하자는 여론이 거의 30%에 육박하고 유지하자는 여론이 50%를 가까스로 넘기고 있어요. 이렇게 호남에서의 정치 지형의 대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야권, 즉 보수 진영에서는 이 호남의 이 반문재인 세력을 정치 세력화해서 친야권 쪽으로 돌려세우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러면 이 비교적 좀 중립적인 색채가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선거에서 이 굉장히 결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 수도권과 충청도인데요. 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도 영향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교체가 50.9, 그냥 유지가 33.9입니다. 그래서 교체 쪽이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세다. 그리고 충청권에서는요, 약간의 근소한 차이가 있어요.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40.5, 교체는 42.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충청권 모두 이 중도 성향이 비교적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인데 교체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보세요. 연령도는 40대, 지역은 호남을 빼는 전 연령과 전 지역에서 정권 교체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 해석이 아니고 여론조사 나타난 지표를 보면 그야말로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정치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민심은 바람과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심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이 중지를 모아야 되고 야권이 중지를 모아야 되고, 야권 안에서도 이 세력별 이 분파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과제는 뭐냐?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층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가 이 보수층에서 압도적으로 윤 총장한테로 지금 몰리고 있는데, 이 얘기를 보면 그러면서도 과연 그러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주인공이 1등을 가면 더 안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큰 과제는 뭐냐면 정권 교체 열망이 이렇게 49.9대 34.8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인물면에서는 윤 총장이 3등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지금 이 정권 교체의 욕망을 담아낼 인물이 야권에 없다는 걸로 압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을 잘만 고르면 정권 교체의 꿈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동아일보 참고적으로 말이죠. 참고적으로 이거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는 1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지층에서 40대, 50대, 60대에서 1등을 하고 있고요. 홍준표는 30대, 유승민은 20대에서 1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가 리서치의 여론조사 한 걸 보면 이재명 24.6, 이낙연 19.1, 윤석열 18.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징은 1, 2등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TV조선하고 조선일보하고 사이에 2등, 3등이 바뀌어져 있는데 둘 다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이낙연과 윤석열 0.9% 차이, 동아일보에서는.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이낙연과 윤석열 마찬가지로 1.1% 차이. 그래서 이 2등과 3등의 차이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그 얘기는 이재명이가 선두고 그 다음에 이낙연과 윤석열이가 2등 다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앙일보에는 현대리서치가 조사했는데 이재명 26.7, 윤석열 21.5, 이낙연 15.6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지율 변화를 쭉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충분히 이제 그림이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다. 이제 전략만 마련하면 된다. 이런 말씀. 그리고 또 인물을 새롭게 키우거나 지금 1등하고 있는 인물을 그야말로 1년 동안 잘 관리하고 키워서 이 정권 교체의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두 가지 과제가 야권에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지층 성향으로 조선일보 측에서 분석했어요. 이 분석은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성향별로 보면 이낙연은 친문, 이재명은 비문, 윤석열은 반문으로 이게 정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공정성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 56%입니다. 사회 통합이 안 돼 있다. 악화되어 있다. 64%입니다. 소득 분배가 악화되어 있다. 이것이 70%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가 57.6%고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는 37.8%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57.6%가 잘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권 교체 지지율이 49.9%에 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편차가 결국은 한 8% 정도 편차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야권에서 제대로 된 인물이 나오고 있고 야당이 제대로 전국 운영에 일익을 담당한다면 이 갭도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코로나 방역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다가 54.2 잘못하고 있다는 44.1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 정부 대응 잘하고 있느냐? 44.1 잘못하고 있느냐? 53.4 그래서 이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K-니트라고 해서 K-방역 이거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재와 같이 3단계 이전의 상황에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강하게 담겨져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 약 10% 편차로 잘못하고 있다. 이 여론이 이것이 실력이다. 현 문재인 정권의 실력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실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53.4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는 최근에 검찰개혁, 정말 권력기관 개혁이 맞냐? 그러니까 아니다. 이게 57.5%예요. 맞다.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추미애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결국은 잘못된 정치적인 윤석열 총장에 대한 보복으로 검찰 개혁을 인식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는 이 정부 여권에서 진솔한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과 관련해서는요. 민주당 지지율이 28.9, 국민의힘 지지율은 21.5%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불행한 현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르겠다, 없다 이것이 34.4%예요. 이게 전부 다 정치 실망층이에요. 이 사람들을 국민의힘이 지금 제대로 흡인해오지 못하고 있는 정치력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야당이 제대로만 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물을 담아내느냐 못하느냐에 우리의 과제가 지금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윤석열 총장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로부터 감찰, 그 다음에 수사 지휘 받으면서 본인의 목소리로 직접 언론에 대고 얘기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감장에서 한 얘기 빼놓고는 없어요.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찾고 있다. 딱 이 얘기 한마디거든요.
요것이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했다고 해서 징계 정직 2개월까지 먹은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지만은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중앙일보 이상헌의 시시각각, 이상헌 기자가 윤석열 총장하고 제일 친한 논설위원인데요. 제일 친한 친구, 이 법학자 한 사람하고 변호사 두 사람한테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 물어본 내용을 12월 31일 어제 이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윤석열 생각이라는 칼럼을 썼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4가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첫째, 좌천된 후배에 대한 마음이 도대체 어떠냐. 이 아까운 후배들이, 부하들이 전부 좌천당하고 또 잘려나가고 변방으로 몰리고 그래서 이 그만두고 더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안 물러나는 이유는 바로 뭐냐. 본인이 물러나면 더 망가진 검찰에서 한 자리씩 하는 게 좋은 검사가 더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본인이 좀 있어야 그래도 피해를 덜 본다. 그러면서 나더러 악어상이라고 하는 이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악어상이라는 얘기는 한 역술인이 2년 전에 그의 외모를 악우에 비유해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러나게 될 경우에는 이 본인의 조국이라든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 검사들이 더 핍박받지만 식물총장이라고 하더라도 자리에 붙어 있어야 더 함부로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도대체 왜 버티냐? 이런 이제 물어봤는데 나라고 왜 편히 살고 싶지 않겠느냐. 그렇지만은 이렇게 우위법 부당한 이 추미애의 이런 조치를 통해서 본인이 만약에 물러난다 한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사례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버틴다. 버티야 맞다.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왜 쫓겨나야 되겠느냐.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버틸 뿐이다. 아주 심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적도 있는데요.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총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그것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한다. 만일 내가 정치를 해도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특정 정당 가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얘기지 무소속으로 대통령 나오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온다고 한다면 그리고 마칠 때까지는 생각 자체는 안 한다. 이 얘기는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마치고 난 다음에 하겠다. 왜냐하면 결국 보안이 없잖아요. 이거 뭐 내가 정치하겠다 안 하겠다를 누구한테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하겠어요? 자기 부인한테도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지나가봐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제일 답답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왜 내가 나를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으로 보느냐? 이것이 가장 억울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몰리는 것이 굉장히 억울하고 지은 죄를 감추고 싶은 사람들의 이것은 협잡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 검찰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윤석열 총장 단서가 하나 나왔어요. 만약에 정치를 할 경우에는 야당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금 하나 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1월 1일자 윤석열 총장의 추미애에 대한 반격이 게시됐다. 추미 아들에 대한 군 휴가 의혹 서울고검에서 재수사에 나섰고 재수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것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서울고검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사부장 박철웅 형사부장이 지금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동부지검의 애완견이 두 개예요. 김관정이잖아요. 이 동부지검장이 지난 여름 내내 난리를 쳤건만 무혐의 처리했어요. 일체. 추미애 그다음에 보좌관 아들 전부 다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9월달에. 그래서 이 탈령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거든요. 그런데 탈령일 가능성을 지금 다시 재수사하고 있는데 결정적 근거가 뭐냐? 이 대검에서도 보안 수사를 하려 했는데 이거를 전부 다 무시하고 바로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조사를 하라, 수사를 하라 이 얘기는 당시에 지원 장교가 말하자면 이거 상부 휴가 인정이 없었다. 요 얘기를 최종 수사 결과에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노골적인 충성 수사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서울고검에서 재수사에 나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 당시 동부지검에서
군 검찰한테 넘겼거든요. 그래서 군 검찰에서 이것도 수사를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 군 검찰에서도 이 김모 지원장교 대위가 추 장관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보좌관이 개입한 휴가 연장의 구체적인 경위,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명령, 병가 자료가 누락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고요. 현재 민간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 동부지검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다. 군 검찰 측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반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 보면 정권 교체에 대한 이 여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조선일보의 최보식 칼럼에 보면 최보식 선임 기자가 쓴 칼럼입니다. 정권 교체 여부가 판명될 새해가 열렸다. 이렇게 제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바로 잡으려면 정권을 바꾸고 그 현실적 수단은 결국 선거 제도밖에 없다. 앞으로 97일 뒤에 그날이 온다. 이렇게 하면서 선거를 잘해야 된다. 이런 지금 입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도 물론 있지만, 결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정권 교체를 대놓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이제 시간이 다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려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차려야 되겠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국민의힘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렇다고 안철수나 금태섭보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들어오라고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밖에서 뛰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파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 압축된 말씀은 대한민국 야권에 있는 국민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세세한 논리를 이 칼럼 한 3분에서 4분 정도 걸려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해바뀐들 세상은 달라질 게 없어 보이나 2021년은 2020년과 딱 하나 차이가 있다. 이제부터 정권 교체를 언급해도 어색하지 않게 됐다. 작년만 해도 설령 문재인 정권의 친절머리 쳐도 이 말을 꺼내기에는 좀 일렀다. 정권의 법정 시한이 멀리 있었기 때문이다. 새밑의 한 지인이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하야 1인 집회를 했다고 한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대규모 집회로 현 정권을 벌써 끝장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재작년 최대 규모의 개천절 집회도 있었고 광화문 광장에 주말마다 인파가 몰려나왔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했다. 오히려 여당이 총선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나라를 바로잡으려면 정권을 바꾸고 그 현실적 수단은 결국 선거제도 뿐이다. 올해는 정권 교체를 대놓고 떠들어도 더 이상 허황한 말이 되지 않는다. 97일 뒤 그날이 오기 때문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고작 자녀 임기 1년쯤 메울 서울 부산시장을 뽑지만 실제로는 최대의 정치선거다. 그 승패가 내년 대선과 연결된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선거에서 판명날 것이다. 야당은 여당 시장들이 파렴치한 행위로 비롯된 선거에서 지면 영원히 구제불능당이 된다. 우파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패배주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용케 이기면 기세를 몰아 대선 가도까지 순조롭게 달릴 수 있다. 대신 기세 등등했던 문정권은 반쯤 허물어지고 내부 분열과 이탈, 레임덕으로 직행할 공산이 크다. 선거 기술자인 정권 핵심 세력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앞으로 97일은 여당이 몇 번이나 변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상상도 못했던 기술까지 동원해 현란한 뒤집기를 보여줄 것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잠깐 앞서자 이대로 앉아서 주워 먹으면 이긴다는 쪽을 택한 것 같다. 이 대목을 야당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어느 구석을 봐도 표받을 만한 매력이 정말 없다. 정권이 독주를 막아보겠다는 야당다운 결기를 보인 적도 없었다. 정권이 원하는 법안은 원하는 때 모두 통과됐다. 그때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라는 푸념을 반복해왔다. 적당히 야당 행세를 해온 셈이다. 그럼에도 야당 지지율이 이만큼 나온 것은 현 정권에 절망한 국민의 갈데없는 선택이었을 거다. 이런 무기력의 대명사 국민의힘이 제1야당 간판만은 대단한 브랜드인 양 내세우고 있다. 야권의 국민의힘 말고 뭐가 더 있느냐고 뽐내기도 했다. 사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은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다. 국민의힘이면 어떻고 무소속 신진이면 어떤가. 오직 여당 후보와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야권 후보이기만 바랄 뿐이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목표 외에는 다른 사항은 부수적이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금태섭 등에게 안으로 들어오라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안 들어오는 게 몇백 번 낫다. 당 바깥에 경선 무대를 설치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비문 후보들에게 초청장을 돌려야 한다.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금태섭, 김동연, 홍정욱 등 개개인의 자격과 성향, 정치 역량 여부를 떠나 한 무대에 세워야 한다. 어떤 경선을
경선 방식을 택하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다. 비호감도가 높은 국민의힘 후보보다 시민 후보를 만들어내면 승리에 가까워진다. 후보자 자산이 바닥난 것 같은 야당의 후보들이 북적거리는 모습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인물이 모이고 판이 커지면 우파의 영역은 확대한다. 선출된 후보는 야권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 출현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현 정권에 실망한 젊은 세대와 중도 성향, 투표를 안 하려는 유권자들이 이쪽에서 희망을 찾게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런 통합 흐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유독 제동을 걸고 있다. 안철수의 출마에 대해 그가 나오든 말든 우리 당 후보를 잘 내면 승리가 확실하다고 했다. 안철수는 기껏 몇 프로밖에 못 얻으니 그걸 떼어줘도 국민의 후보가 선거에서 이길 거라는 식이다. 노련한 김 위원장이 이런 상황인식을 하는 게 놀랍다. 얼마 전만 해도 국민의힘에는 대선 후보감이 없다.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거론되는 시장 후보 중 적격자가 안 보인다는 등 흠집내는 품평을 해왔다. 그가 낙점해야 당의 후보가 되고 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것처럼 들렸다. 당내 구성원들은 이런 그의 오만을 지적하지 않고 후보군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눈치를 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김 위원장이 왜 이러는지 대략 알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과 대권력은 쉽게 떨쳐버리기 어려운 유혹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의 절박함을 느낀다면 자신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유사 정권이 5년 더 연장될 경우 나라 모습을 떠올리면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고적으로요, 내년 이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박영선 44.6, 38.4, 박영선, 나경원 41.1, 나경원 38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별 여론조사 보면은 안철수 24.2, 박영선 17.5, 나경원 14.5, 나머지 거론되는 사람들은 한 자리 숫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새해 첫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건강과 행운을 빌고요.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의 큰 씨앗을 금년에 뿌릴 수 있게 되기를 두 손 모아 빌고, 그런 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녁길 안보정론 팩트를 바탕으로 그야말로 정론적 평가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분들에게 그야말로 제 방송 많이 권고해 주셔서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되찾아오는데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방송을 마칩니다. 또 이어서 중요한 뉴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저녁길 안보정론 알람을 설정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